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0.56%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로써 9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가 여기 프라이스 OCF 기준으로 파란색 부분 아래인 저평가를 진입한 덕분에 이렇게 13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주로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제는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신사업 게임의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테슬라 리서치 관련된 숙제를 매일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장중에도 테슬라의 옵션 현황을 공유드렸듯이 11시 반경에 테슬라에 잡혀있는 옵션 현황과 그 흐름을 공유드렸는데요. 어젯밤 11시 반 기준으로 245달러의 콜옵션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고요. 250달러 콜옵션은 1130개에서 1110개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가가 올라가려면 260달러대의 콜옵션이 증가해야만 하는데 694개에서 820개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을 드렸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그때 당시 250달러였기 때문에 그 위쪽인 260달러대의 콜옵션이 증가하면은 세력들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 것이고, 콜옵션을 판 사람들인 마켓 메이커는 해칭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더 사면서 주가는 상방 압력을 받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이번 주에 있을 7월 12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미리 해놨는지를 보고 세력들이 위쪽을 보는 것인지 아래쪽을 보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245달러의 콜옵션은 이렇게 주도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태이고요. 250달러대의 콜옵션 수량은 조금 상승을 했으며 260달러대의 콜옵션은 이렇게 820개에서 904개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45달러대의 콜옵션의 힘은 약해지고 있고요. 250달러와 260달러의 콜옵션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250에서 260달러의 범위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며, 만약에 제가 오늘 밤에 또 업데이트를 드릴 것입니다만 260달러와 그 이상의 가격대에서 콜옵션의 수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세력들은 테슬라를 더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지켜보면서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240달러대 콜옵션의 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와 동시에 260달러와 그 이상의 콜옵션의 수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테슬라가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는 콜옵션과 풀옵션 프리미엄의 현황인데요. 여기 주황색으로 잡힌 부분이 바로 콜옵션 프리미엄이고, 여기 초록 색깔이 바로 풋옵션에 잡힌 프리미엄인데, 주가의 흐름은 이러한 프리미엄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이동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가 7월 12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테슬라에 잡힌 콜옵션 볼륨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어제 기준으로 아주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긴 하나, 여전히 사실 과거에 비해서 콜옵션이 잡힌 수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옵션에 의한 주가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 콜옵션의 수량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이 이렇게 수량이 빠져버리는 흐름이 잡힌다면은 적어도 주가는 옵션에 의해서 상승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힘이 약해지는 만큼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미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랜만에 내부적 현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의 내부 경영진과 이사진들의 테슬라 보유 비중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옵션을 통해서 늘어난 주식 양이므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보유 비중의 감소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때 테슬라가 하락했을 때를 시작으로 해서 매집을 해온 캐티 우드의 ARK 인베스트먼트의 포지션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ARK 이노베이션 ETF에서는 약 28,000주가 매도되었고, ARK Next Generation Internet ETF에서는 3,500주가 매도된 상태로 7월 9일부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28,000주의 매도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았는데요. 우선 28,000주가 매도되었긴 하지만 테슬라 보유량은 여기처럼 370만 주로 굉장히 적은 양을 매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정도만 내려왔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티 우드의 경우는 테슬라의 평단가가 139달러이기에
매우 낮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RK 인베스트먼트가 매도하긴 했지만 아주 조그마한 비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요. 그럼 이번에는 ARK 인베스트먼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검정색은 테슬라의 주가이고요. 주황색은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테슬라의 주식을 매집한 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테슬라 주식을 매집한 기관들의 숫자가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지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 한 번씩 관찰하고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지난주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던 기관들의 숫자는 1557여 개였지만 7월 7일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는 1541개로 조금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주식은 이렇게 치고 올라갔고요. 너무 빠르게 올라갔는지라 기관들이 매수를 못했음을 볼 수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많은 돈을 굴리는 것은 결국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면은 결국 테슬라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있어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기관들이 늦게나마 따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테슬라였고요. 테슬라 주식 또한 매크로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에는 매크로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연준 FOMC 회의는 7월 30일과 9월 18일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7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4.5%로 아직 CPI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달의 경우는 81%이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에서 앞으로의 거시경제 지표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잡히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적어도 11월 달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4년 12월까지 총 2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4년까지의 금리 인하의 횟수는 여기 이렇게 한 번이었다가 다시 경기가 쿨다운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횟수 예측치는 이렇게 2회까지 늘어났음을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인하의 횟수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경기가 약해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여기 SAMS 인덱스를 보시면은 지금 0.43으로 이 지표가 0.5가 되면은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0.5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관들은 지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지표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조금씩 높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터진 날짜들을 보시면은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가 있었던 상태로 이 날짜에 도달하기 전까지 평균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폭등을 하면서 일어났음을 과거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유가와 연동시켜서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원유 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 숙제를 하면서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에 대한 숙제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미리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